결국 난 퇴사일 기준 한 달도 안 돼서 취업을 하게 되고 출근을 하게 되었다. 사실 생각보다 빨리 취업이 되어서 기쁨보다 얼떨떨하다. 더군다나 이 회사에서 면접 본 여러 명 중 선택된 것이 아닌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하자가 거의 결정난 듯 했었다. 그래서 면접 자리에서 바로 출근해 달라고 한 것 같다. 그냥 이 면접 자리는 멀쩡히 생겼나? 또는 말은 잘 하나? 정도 본 것 같다. 어쨌든 취업이 됐기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운이 정말 좋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5인 미만 스타트업에 대한 걱정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 매출이 0이라고 보면 된다.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물론 최선을 다해 매출을 내고 성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오래오래 다닐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온라인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에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다. 사실 매출이 어느 정도 있고 갖추어진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다. 그동안 경영 악화와 임금 체불 회사를 몇 군데 다녀서 더 이상 불안정한 곳은 가기가 싫었다. 하지만 40대가 되어 취업 시장도 그렇고 어려움을 느끼기에 가를 처지는 아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있다 한들 안정적인 회사는 또 아니다. 다만 스타트업의 생태계에서 젊은 패기가 아닌 40대의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다. 면접 때 듣기만 해도 다양한 업무가 주어질 것 같다. 일단 출근을 결정했으니 한번 겪어봐야 알 것 같다. 한 일주일 겪으면 대략 느낌이 올 것 같다. 그리하여 난 약속된 출근일에 출근을 하였다. 재윤, 꼬라지. 새로운 곳에 출근을 하니 밤새 잠을 못 잤다. 설레임보다는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 아무리 경험이 있고 나이가 있어도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내부 직원들이 먼저 말 걸어주고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잠을 설치고 그래도 이쁨 받으려고 일찍 집에서 나섰다. 9시까지 출근인데 회사 문 앞에 도착하니 8시 40분이었다. 사무실에 불은 켜져 있었고 들어가려고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인원이 별로 없으니 문 잠그고 화장실 가셨나 싶었다.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50분이 돼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 그렇게 9시 정각이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순간 화장실 간 게 아니더라도 오늘 새 직원이 출근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약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받지를 않으신다. 하지만 나에게는 대표님 전화번호도 있었으니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이 시각 9시 5분. 이때의 감정은 살짝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출근 첫날부터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취업 사기인가? 이상한 생각도 들기 시작했다. 대표님과 부장님께 문자도 드렸는데 답장이 없다. 그냥 갈까? 말까? 고민이 들었다. 도착 후 30분이 지난 9시 10분 부장님이 나타나셨다. 이 상황이 너무 싫었지만 나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런 내 자신에게 실망하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럴 수 있지. 사정이 있겠지. 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넘겼다. 그나마 부장님께서 영어는 없지만 미안하다고 얘기는 하였다.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가고 내 자리를 안내받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사용할 책상이 지저분한 것이었다. 이것저것 물건이 올려져 있고 쓰레기도 올려져 있었다. 이것도 그럴 수 있는 건가? 깜짝 서프라이즈 몰래카메라인가? 나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 내가 첫 출근할 때도 또는 내가 팀원을 맞이할 때도 이런 적이 없었다. 내가 팀원을 맞이할 때는 항상 PC 세팅해 놓고 책상이랑 컴퓨터 싹 닦아주고 책상 청소해 놓고 맞이하였다. 또는 오히려 대표님께서 퇴근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셨었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 이런 내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어찌 일단 출근하여 자리에 앉고 대표님께서
9시 40분쯤 출근하셨다. 그리고 바로 제품 스튜디오 촬영을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구루마에 제품이랑 소품을 싣고 대표님 차를 타고 스튜디오로 갔다. 가는 도중에 아침의 상황 얘기 드리니 부장님께 심부름을 시켰고 본인은 모르는 번호 안 받는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좀 있다. 사실 늦잠 자서 안 받았다고 하셨다. 이게 뭐냐고요.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지 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암튼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하고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촬영하고 식사를 하였다. 물론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그래도 늦게 식사해도 괜찮죠? 라고 물어는 보셨다. 그렇게 오후 3시쯤 촬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다음 주 야근을 해서라도 빨리 신상품 오픈하자고 하셨다.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모르고 하면 하는 것이니 알겠다고 하였다. 부연 설명으로 야근하면 C급으로 준다고 하셨다. 사실 내가 새 상품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였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바일 쇼핑이 80%에 육박하는데 모바일 최적화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글씨도 문장이고 가늘고 전혀 가독성이 없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빨리 오픈을 먼저 하기를 바라셨다. 거기에 광고도 빨리 진행하자라고 하셨다. 가독성 없는 상세 페이지에 광고 진행하면 구매 전환율 안 나와서 광고비 날리는 거라 말씀드렸다. 기본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크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았다. 온라인 실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았다. 암튼 첫날은 그렇게 지내고 2일차에 출근하였다. 2일차부터 대표님의 조급함이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상품 런칭도 안 했는데 컬리와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빨리 하기를 바라셨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컬리와 카카오 선물하기가 쉽게 입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타몰에서의 판매 레퍼를 쌓고 제안을 해야 될까 말까 한 것이다. 그런데 아는 MD 없냐고 물으시고 밑도 끝도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하에 창고를 얻는데 짐 옮겨야 한다 말씀하시고 재고 관리도 하라고 하셨다. 팩스 보내는 연결이 안 되어 업체에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하신다. 서류 요청 메일이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보고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라고 하신다. 부장님께 상품 런칭함에 있어 런칭 전 해야 할 일과 런칭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광고 진행 일정을 원하신다고 하신다. 일이 많아도 소수의 인원들이 다 같이 의논하면서 일정 잡고 이렇게 해봅시다 하며 진행하면 좋을 텐데 사실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게 2일, 3일차까지의 일들이다. 아무리 경력자여도 이것저것 조급하게 요청하고 하니 우선순위도 못 잡겠고 뭐 하다 보면 다른 게 요청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자식이 회사 잘 되면 자기한테 물려달라 해서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조급하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내부적인 적응과 내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자마자 5만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그래서 3일차 오후 3시쯤 나는 판단하고 결정하였다. 여기는 아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매출 0을 살려 가기에 꽤나 험난함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소수의 인원인데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난 그만하겠다고 전달드렸다. 그렇게 난 3일 만에 퇴사를 하였다. 그래도 3일 동안 감사했고 오래 같이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연봉도 생각보다 높게 얘기하였지만 결코 난 돈이 1순위는 아닌 것이다.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출근하였고 앞뒤 생각하면 2주를 흘러보냈다. 난 다시 백수가 되었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합격을 하면 나와 맞지 않아도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것인지 평생 직장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괜찮은 회사를 찾아가야 하는 건지 그냥 다 내가 문제다. 다 내 탓이다. 점점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이 신경 쓰이고 조급한 감정이 더 세게 밀려온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려 보겠다. 실망시켜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